언유법, 메타포이 중요하냐? 자, 이걸 보기 전에 이제 메타포가 뭔지를 좀 알아볼게요. 우선 언유 비유적인 표현, 뭐 상징적인 이야기, 설화, 일화, 우화 또는 언유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이야기. 자, 이런 걸 다 이제 언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뭐 속담이나 격언에도 그 언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뭐 거센 파도가 유능한 사고를 만든다. 뭐 이런 속담. 이런 거 다 나와요. 언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격언, 속담, 명언,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메타포를 좀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고, 뭐 이야기로 본다면은 우리 이솝우화 읽어보셨나요? 네. 이솝우화는 전형적인 메타포적인 이야기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언유법이 왜 중요하냐? 자, 왜 언유법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좌뇌의 비판과 분석적인 성향을 비켜가면서 우회적으로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유적인 이야기는 부담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뭐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막 졸랐던 기억 나십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우리 귀를 기울이지. 그죠? 이야기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또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이 치유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언유의 설계를 좀 본다면은 현재의 상태의 문제예요. 근데 바람직한 상태로 가고 싶어. 그 중간에 이 언유를 끼워 넣는 거지. 그래서 내 남자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는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하는가. 자, 라는 질문을 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중간에 메타포를 활용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발표 불안증이 있다. 난 스피치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무대성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어떤 언유를 사용해 주면 좋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자, 스피치를 훈련하는 것은 어릴 때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처음에는 일어서는 것도 많이 힘들지 않았나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일어서는 것이 가능해지고 네. 중심 잡는 것도 가능해지고 어느 순간에 걷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신나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게 되죠. 네. 스피치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앞에 서면은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계속 놓다 보면은 앞에 서는 게 가능해지고 편안하게 입에서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무대에 서는 게 즐거워지는 그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스피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편안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아, 천천히 하면 되겠구나. 네. 예, 자꾸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좀 스피치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중간에 어떤 메타포를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지. 네. 자, 또 이런 경우를 봐봐요. 막 우라병, 화병에 걸려 있어. 화병, 막 쌓인 게 너무 많아요. 네. 화병, 막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래서 막 네, 분노 조절.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네.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메타포로서 풀어줄 것인가. 자, 이렇게 비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댐 두 개 수로가 없는 상태에 계속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댐 두 개 나중에 터져버리겠죠. 네. 근데 강한 쪽으로 터질까요? 아니면 약한 쪽으로 터질까요? 강한 쪽으로 한 방에 터지죠. 아니죠. 댐 두 개 약한 쪽으로 터지겠지. 아, 약한 쪽으로 터져요? 네. 약한 쪽부터 터지죠. 강한 쪽부터 터지진 않죠. 약한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 잘못했어요. 오케이. 그 댐 두 개 수로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계속 고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약한 쪽으로 댐 두 개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화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정의 감정들이 계속 표현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는데, 자, 먼 일반적인 사람한테 터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한테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댐뚝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면은 댐뚝이 터지지 않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화병이 터지지 않도록 감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감정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첫 만남 훈련센터에 와서 실컷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든지, 크게 소리 지르고 발성을 한다든지, 크게 웃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체면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어떤 몸을 쓰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평소에 막 풀어버리면은 화가 쌓이지 않겠죠? 네. 그럼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 그렇죠. 그 오라병에 대한 걸 메타포로 네. 제가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또 이런 기억을 봐봐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피 울고 있는 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막 할머니가 막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애가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이 손녀한테 슬픔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떤 메타포를 써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애벌레가 나비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벌레가 나비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벌레의 삶을 일단 마감을 해야 되겠지. 애벌레가 죽음으로써 다시 나비로 태어날 수 있겠지. 자, 할머니도 어쩌면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영혼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 나비처럼. 저 천국의 나비가 되신 거야.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할머니 좋은 쪽으로 잘 가시고 이제 내가 네. 울고 불고 안 해도 더 좋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 그렇죠. 메타포가 어떻게 쓰여질지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막 힘든 상황에서 사업도 안 되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한테 메타포로 내가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자, 제가 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종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종은 많이 아파야 됩니다. 어때요? 종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종은 많이 아파야 됩니다. 느낌. 시련에 대한 건 참 많죠. 종이 큰 소리를 내려면 많이 아파야 된다. 자, 거센 파도가 유능한 사고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뭐 또 뭐예요? 뭐 저기 모래가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 조개가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래알이 들어와서 조개살이 많이 아파야 된다. 조개살이 많이 아파야만 그게 굳어져서 진주가 되지 않겠냐. 그런 표현들. 그러면 이 가슴에 내가 그 용량 컵의 용량도 내 가슴의 용량도 조금씩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커지면서 그런 조금씩 고통을 느끼면서 커지는 네.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의 어떤 면역이 중요하다는 걸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메타포를 쓰시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한테. 자,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항에 돌을 던지면은 어항이 어떻게 될까요? 어항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항이 깨지겠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호수, 큰 호수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죠? 물만 튕기고 그렇죠. 물만 조금 튕기고 끝내겠죠. 네. 자,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 돌멩이 하나 얻어맞는 거예요. 어항이 돌멩이 얻어맞느냐, 큰 호수물이 돌멩이 얻어맞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 마음이 어항과 같은 작은 마음이냐, 호수 같은 큰 마음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거예요. 마음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비유도 괜찮아요. 개구리는 돌멩이에 맞으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코끼리는 돌멩이에 맞아도 전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돌멩이에 맞는 게 문제예요? 개구리 같은 작은 마음이 문제예요? 개구리 같은 작은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멩이에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 마음을 코끼리 마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할까요? 내 마음을 코끼리처럼 크게 키우는 게 좋아요. 맞아도 바로 무섭고. 그렇죠. 네. 여러 개 다 은유거든. 어때요? 들어보니까 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팍팍. 맞아도 그냥 코끼리처럼 그냥 뭐 던졌나 보다 뭐 조금 이렇게 쓱. 그렇죠. 느낌이 좀 팍 오죠. 네. 또 이제 이런 거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기죽고 주눅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발표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메타포를 던져주냐면은, 자, 쌤 안에 이제 사랑을 키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자기 사랑이 중요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자, 예금 통장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네. 어떤 친구가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네. 근데 통장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잔고 10억 정도 있는데 친구가 와서 그런 느낌이 어떨까요? 아우 무조건 야 오늘 자고 가. 그러겠죠. 호텔까지 다 얘가 풀코스야. 자, 그런 것처럼, 자, 내 안에 사랑이 1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아주 적은 자기 사랑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비난조의 말을 하거나 네. 누군가 나한테 불평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쉽게 받겠죠. 네. 근데 한 10억 정도 엄청난 양의 그 큰 사랑을 갖고 있는데 네. 똑같이 누군가가 비난조의 말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엇이 느낌 별로 없겠죠. 네. 그럼 남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적은 게 문제예요. 내 마음 사랑이 적은 게 문제죠. 그렇죠. 사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랑이 적은 마음을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 마음이라고 그래. 미운 오리새끼. 미운 오리새끼는 사랑이 적기 때문에 항상 오리들 눈치를 보잖아요. 네. 근데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우리는 백조의 마음이라고 그래. 백조. 아, 사랑이 충만한 백조의 마음. 자, 백조의 마음이 되면 오리들한테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전혀 안 쓰죠. 전혀 안 쓰죠. 네. 백조는 우아하잖아요. 네, 백조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미운 오리새끼 속성도 있고 백조의 속성도 있다는 거죠. 네. 미운 오리새끼 마음도 있고 백조의 마음이 있는데 사랑이 커질 때는 백조의 마음이 되고 사랑이 적을 때는 미운 오리새끼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그 이유는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사랑을 키울까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메타포로 풀었거든요. 네. 느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 듣는 해도 그렇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엊그제 또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전화로 상담하는데 이제 이 아들의 문제, 아들 26살짜리 아들인데 엄마는 건강식품을 막 사서 먹이려고 하고 막 좋은 뭐 음식 먹이려고 하고 근데 아들은 이게 엄마의 강요로 뭐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로 상담을 제가 1시간 반을 해봤는데 네. 왜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많으냐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막 강요를 한 거예요. 5살, 6살 때부터 교회 가라, 교회 안 간다고 막 때리고 그것도 교회도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 안 간다고 막 때리고 막 뭐 그러면서 막 또 아들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막 엄마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뭐 또 공부 안 한다고 뭐 학원 안 간다고 막 엄마가 완전 강요적으로 이렇게 키웠더라. 근데 엄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아주 옛날에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소는 사자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싱싱한 풀을 뜯어서 밥상 위에 올렸죠. 사자는 또 소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싱싱한 고기를 사냥을 해서 밥상 위에 올렸죠. 근데 서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몇 달 이후에 서로 헤어졌거든요. 왜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헤어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아, 제가요? 실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왜곡된 사랑을 많이 하거든요. 강요된 사랑,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을 막 강요하는 거지. 이런 게 다 메타포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지금 어머니는 어머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가 사자한테 싱싱한 풀을 대접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어머니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은유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상담할 때도 그렇고 치료를 할 때 또 강의를 할 때 어쨌든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할 때 직설적인 말보다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포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메타포의 달인이 될 것인가? 메타포 수집가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메타포로 막 널려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 이야기잖아요. 일상적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치유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 네. 이게 메타포라는 걸 잘 모르죠 사람들. 네. 아침에 제가 보내는 글 잘 읽어보시면은 네. 그 글 안에 메타포가 꼭 한두 개 들어있을 네. 거예요. 아침에 8시에 보내는 네, 글 네. 있잖아요. 잘 보시면 메타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메타포가 없는 글은 죽은 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메타포가 없는 강의는 죽은 강의다. 메타포가 없는 상담은 또 죽은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메타포를 엄청 많이 사용했고요. 저 부처님 뭐 어쨌든 공자, 노자, 인류의 스승들은 전부 메타포를 네. 아주 쉽게, 아주 리얼하게, 아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메타포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어느 어촌에 이른바 설교를 갔는데 이 어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가 다음번에 올 때는 사람들 더 많이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촌은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다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다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끌고 와. 예, 고기는 이미 낚았으니까 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포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에 새로운 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이미 낚시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을 낚시해라. 개념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우리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지금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게 뭐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도 메타포예요. 무슨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 산을 산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왜 왜곡시켜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물은 물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물을 있는 그대로 물로 안 보고 딴 것으로 보느냐 이거지.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 그대로 봐라.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이 이야기거든. 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봐서 힘들어하느냐 이거죠. 당신의 삶도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다 있는 그대로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정말 멋진 메타포 아닙니까?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네. 명언이죠. 네. 네. 자, 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메타포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맑은 물 속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반듯하면, 너무 옳고 반듯한 생각만 하면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너무 그래서 우리 그 속담이나 격언이나 뭐 명언이나 이런 걸 들리다 보면은 메타포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걸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치유를 할 때.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자유롭게 나와야 돼. 자유롭게. 시기적절하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메타포를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메타포. 작은 표현도 좋고 어떤 스토리도 좋고 뭐 어쨌든 비유적인 표현은 다 메타포가 되니까요. 믿음 신뢰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어떻게 이제 메타포를 하나 연결시키느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음 신뢰. 자,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검은 콩 한 마리가 흰 콩 한 마리를 섞는 데는 한순간일 수 있겠죠. 자, 제 말 듣고 있나요? 네네. 자, 검은 콩 한 마리가
흰콩 한 마를 섞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순간이겠죠. 네. 별로 시간. 근데 다시 원래대로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시간이 그냥 뭐. 한낮에도 부족하겠죠. 네 하루도 넘겨야 될 판이에요. 예, 믿음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신뢰를 쌓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 신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지금 느낌 어때요? 무서워요. 네. 그러지 말아야 돼. 한순간에 후. 그래서 검은 콩 한 마리가 흰 콩 한 마리를 섞는 데는 한순간이다. 근데 골라내는 데는 한나절 이상이 걸린다. 이런 표현이 이제 믿음 신뢰의 소중함 그런 걸 많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격언 중에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저기 백분 김구 선생님의 말씀인데 눈길을 그릴 때는 어지럽게 긋지 말기를. 훗날 다른 사람이 따라올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어때요? 눈길을 그릴 때는 어지럽게 긋지 말기를. 훗날 다른 사람이 따라올 때 헷갈릴 수 있으니. 어때요?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계절에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은 계절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봄은 꿈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고, 여름은 가꾸라는 것이고, 가을은 수확을 하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봄에 뿌릴 씨앗을 비축을 하라는 의미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신의 인생이 많이 힘이 든다면 어떤 인생의 겨울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은 어떤 의미일까요? 겨울은 봄에 뿌릴 씨앗을 비축을 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라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희담 선생님은 계절 중에 인생이 지금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봄의 계절이요. 지금 막 그러면은 꿈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네요. 네. 막 뿌리는 시기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싹이 도둑 같네요. 네. 우리 약사님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예. 여름 같아요. 오, 조만간 그러면 수학의 계절 가겠네요. 웬일이야. 조만간 수학의 계절 가겠네. 인생이 잘 풀리겠네요. 수학하고 더 이제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국인데. 성숙기네, 성숙기. 야. 우리 남호인 박사님은 그 계절 중에 어떤 계절 같아요, 인생이? 저 지금요? 예. 이제 공연. 와, 봄 다시 씨앗을 뿌리는군요. 어. 야,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멋집니다. 지난번에 4, 5세기 했을 때는 가을인 줄 알았는데 다 4, 5세기 이어서 다시 봄에 씨앗을 뿌리는군요. 멋집니다. 우리 강구성 원장님은 저는 가을. 지금 수학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어떤 수학을 하실 건데요? 이 인생 철학을 좀 이제 확실히 정해서 아.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제 가야지. 네네네네. 가을이요? 예. 이제 가을. 잘 이제 마무리. 웰다이 잘 죽어야지. 아. 멋있게 죽어야지. 그 마무리 다 잘하시고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제 진짜 공부를 하시려나 봐요. 예. 프리디 유지로 된다는 거. 완전히 공부